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스칼 4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면요. 두원 C1, C2가 그림과 같이 두 점 A, B에서 만납니다. 그때 공통연의 길이는 지금 12이고 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60도와 30도였을 때 그때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R1, R2 그리고 그것들의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이 문제에서 딱 보자마자 나는 마주보는 편 길이와 그리고 각을 알기 때문에 이 원의 반지름 R1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겠지. 그렇기 때문에 사인 60분의 12가 이 R1과 같아요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얘를 계산하면 R1은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6이고 그리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럼 요게 지금 분의 6이요. 그럼 여기는 루트 3분의 지금 12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얘 30도와 12도 마주 보는 거니까 이 R2가 사인 30분의 12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양변에 이것도 2로 나눠줘서 그럼 R2의 값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 2분의 1분의 6, 즉 여기는 12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 R1 제곱과 R2의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R1을 제곱하면 지금 3분의 144, 그럼 약분을 하면 48 더하기 12의 제곱인 144를 더해서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92요.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을 체크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길이가 40루트 2인 막대기가 지면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막대기가 지면에 수직으로 40루트 2 길이로 서여 있고요. 그때 지금 태양광선에 의해서 막대의 그림자의 길이가 40루트 6이래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서 이 그림자의 길이가 40루트 6이요. 여기까지 지금 먼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에서 보다 보니까 길이의 비율이 지금 1대 루트 3이 되고 그럼 여기의 각도, 지면으로 떨어진 각도가 30도라는 걸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의 밑부분을 고정을 시킨 채 윗부분을 그림자가 생기는 방향으로 기울여서 지면에 15도의 각도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지면과 15도가 될 때까지 기울어진다 했으니까 이 막대기가 이쪽으로 기울여서 지면과 15도라는 상황으로 표현되어요. 그럼 이때 그림을 다시 그리면 지면과 15도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태양광선이 이 지면에 30도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지금 30도로 떨어졌어요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막대기의 길이가 지금 40루트 2고 이때 이 막대의 최종적으로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지. 그럼 이 그림에서 보니까 15도, 30도이기 때문에 여기의 각도는 지금 135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나는 이 파란색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이때 이 점에서 이 빛으로 수선을 떨어뜨리면 여기 각도가 45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45도, 45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서 이 길이가 40, 그럼 여기 길이도 40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여기가 지금 40이고 여기가 지금 수직, 그럼 여기 각도가 30도니까 길이 비율에 의해서 여기가 1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x의 값은 80이다라고 해서 그림자 길이는 80이라고 답을 5번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모선의 길이가 6인 원뿔이 지금 존재를 한대요. 그럼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반지름, 이 길이가 2, 모선 길이가 6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여기서 원뿔의 밑면의 원둘레의 한 점 A에서 출발을 하여 그럼 이때 이 점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표현하면 원뿔의 옆면을 따라서 한 바퀴 돌아 다시 A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그럼 이때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A로 돌아오는 최단 거리를 D라 하고 그때 그 D의 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지금 입체 도형에서 최단 거리는 얘의 전개도를 펼쳐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데 A라는 지점에서
A라는 지점으로 오는 이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목적이죠. 그럼 원뿔에서 우리가 지금 표현할 게 이 중심각을 먼저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중심각은 이 모선과 얘 밑면의 반지름의 비율, 즉 6분의 2가 360분의 여기에 중심각인 x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가 지금 120도요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고, 근데 모선의 길이가 지금 현재 6이었으니까 여기 6, 여기 6.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꼭지점에서 얘한테 수선을 떨어뜨리면 여기가 60도가 되시겠지? 그럼 길이 6에 대해서 여기는 2대 1이니까 3이 될 거고, 그럼 이 길이는 3루트 3인데 절반으로 나눠졌으니 최종적으로 우리 단거리, 최단거리는 6루트 3이 D가 된다는 거구나. 그럼 D에 제곱을 하세요. 그러니까 36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는 걸로 얘는 108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 그래서 그 답은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해안에 세 마을 A, B, C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A마을에서 C마을로 가려면 B마을을 거쳐서 하는 불편이 있어서 A마을과 C마을에 있는 직선 다리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때 AB가 8이고 BC가 7이고 BAC 여기 각도가 60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때 여기서 최종 AC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근데 이 그림 갖고 문제를 풀면 지금 이 문제에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그냥 우리는 여기 길이를 구하고 싶었을 때 이 길이를 구하려는 x라 둘 거고, 그럼 세 변 길이와 한 각을 표현을 해줬으니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써서 x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때 코사인 법칙을 갖다 쓰다 보니 이때 지금 49, 7의 제곱이죠. 그럼 이때 얘제곱, x제곱 거기에 플러스 8의 제곱인 64에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x에 거기에 코사인 60도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 60도는 지금 2분의 1이 되었으니 이걸 계산한 결과물을 다시 갖다 쓰면 x제곱에 지금 49, 64에서 빠지면 여기는 지금 15 마이너스 2 약분되니까 8x는 0. 즉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을 푼 거고, 인수분해가 5와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 이때 x값이 될 수 있는 건 5 또는 3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aC가 5보다 작다라고 했으니 5는 제외를 시킨 3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에서 각각의 대변 또는 그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의 B가 2대 3대 4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수선의 길이의 B라는 자체를 표현을 먼저 하고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A라는 점에서 여기서 수선을 내린 여기를 2대 냈으니까 실제 값으로 2K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B에서 내린 이 수선의 길이를 여기를 3K다 이렇게 지칭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C에서 이 연장선에 그린 여기의 비율을 4K라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근데 얘 갖고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이때는 이 수선들은 삼각형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 ABC라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 삼각형 ABC의 넓이를 첫 번째, 이 BC를 밑변으로 하면 얘가 2K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 BC에 거기에 곱하기 2K라 쓸 수 있고, 두 번째, 이 3K를 이용하기 위해선 CA가 밑변이니까 지금 2분의 1 곱하기 CA 거기에 곱하기 지금 3K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세 번째는 BA가 밑변이었다면 이 CF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지금 BA에 거기에 곱하기 4K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럼 이 셋이 같아야 된대요.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양변을 다 나눠줄 거고, 그리고 K, K, K 이렇게 다 나눠주니 여기서 말해주는 건 2 곱하기 3분 BC와 3 곱하기 3분 CA와 4 곱하기 3분 BC가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다. BA가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가 다 똑같다라는 건 결국
얘네의 비율, 선분 BC 대 선분 CA 대 선분 BA의 비율이, 그럼 이거의 값이 난 다 예를 들어 12로 같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들어가면 지금 6 대 얘는 4 대 여기는 3이요. 그래서 얘네의 길이 비율을 알려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반대로 바꿔주시면 이제 이 파란색 그림을 비율로 바꿔주면 BC 6대, 그럼 나는 여기를 6A, 그리고 CA 여기 길이를 4A, 그리고 BA 여기 길이를 3A. 아, 이렇게 해서 얘네 길이 비율이 6대 3대 3이구나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읽다 보니 이 삼각형의 내각 중 가장 큰 각을 세타라고 그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래. 그럼 세변 길이에서 가장 큰 각을 여기라고 표현할 거니 이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식을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2를 곱해준 3a 곱하기 4a, 그리고 3a 제곱한 9a 제곱과 4a 제곱한 16a 제곱에서 마이너스 6a를 제곱한 36a 제곱을 계산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분모는 2 곱하기 3 곱하기 4의 a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얘는 계산한 게 25a 제곱인데 여기서 빠지니까 마이너스 11a 제곱이 이렇게 되시겠죠. a 제곱 약분해주니 그럼 여기는 분모 2, 3, 4 곱하면 24 분의 마이너스 11이요.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을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A가 2루트 3 그리고 B의 길이가 6 그리고 각 A가 30도인 삼각형 ABC는 두 개나 존재를 한답니다. 그럼 왜 두 개가 존재할까라는 걸 임의적으로 갖다 그려보면 나는 지금 A라는 B, C, 근데 A의 각도가 30도였고 A랑 마주보는 여기 2루트 3이라는 거죠. 그리고 B의 길이는 지금 B랑 마주보는 여기 길이가 6이었었을 때, 그럼 이때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내용은요, 지금 우리가 마주보는 걸로 사인 법칙을 갖다 쓸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이 각 B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쓰다 보니 사인 A랑 마주보는 30분의 2루트 3이 사인 B분의 이거랑 마주보는 6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사인 B를 계산하는 값이 6 곱하기 2루트 3분의 사인 30도요. 이렇게 지금 쓰여집니다. 근데 사인 30도는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죠? 그럼 이때 여기 2 약분해서 3이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최종 계산한 게 2분의 루트 3이요.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 될 수 있는 거, 즉 각 B가 두 가지나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럼 얘는 60도거나 또는 120도. 그래서 삼각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대요. 그럼 이제 그 두 가지 삼각형에서 이 두 삼각형들의 넓이들을 구해서 합해 주세요 라고 했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각 B가 예를 들어 60도래. 그럼 한 각은 30도, 나머지는 60도니까 얘는 당연히 직각삼각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구나. 60도, 30도, 여기가 직각 B, A, C 이렇게. 그럼 여기가 2루트 3이고 AC의 길이는 6이었었으니까 이때 넓이 첫 번째 하나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루트 3이요 라고 쓰여지니 6루트 3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하나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각 B가 120도였대. 그럼 120도 하나와 30도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30도가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구나. B를 표현. 나머지 30도, 30도.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C. 근데 우리한테 아는 거는 AC의 길이가 6이랬으니까 AC 여기 길이 6으로 놓을 거고, 나머지 CB의 길이는 2루트 3. 그럼 얘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루트 3 이렇게. 그럼 이때 높이를 여기서 수선을 내려서 표현하면, 그럼 얘가 절반으로 3이 되는 거고, 그 3에 루트 3으로 나눠주니까 여기는 루트 3이 되시겠지. 그럼 밑변이 6, 높이가 루트 3인 걸로 이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루트 3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3루트 3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그 둘을 합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종 합한 값은 9루트
3이구나.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다른 원에는 외접한대요. 즉, 이 ABCD라는 이 사각형의 논점에 대해서 보는데 이 길이가 4, 6, 7. 그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서 보면 이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었을 때 여기가 4, 그럼 BC 얘랑 더한 값이 지금 AC, B와 DC의 합과 같아요 라는 내용이 있었지. 그러니까 6 플러스 7이 지금 4 더하기 3분 BC랑 같아요 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첫 번째 일단 BC의 길이가 우리는 9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찾아낸 상태에서 최종 질문하는 게 이 ACD의 넓이와 ABC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ADC와 ABC는 AC를 여선분으로 그려놨을 때 얘 1번대 그리고 ABC 이 2번의 넓이에 지금 표현을 하여라 라고 해줬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원에 내접하는 이 사각형에서는 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각을 세타라고 표현하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최종 결론부터 생각을 하면 1번 넓이가 지금 ACD의 넓이를 위에다 분자에다 쓸 건데 두 변과 끼인 각으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갖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넓이도 두 변과 끼인 각으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9에 거기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써놓고서 비율을 비교할 겁니다. 그럼 2분의 1, 2분의 1 약분해 줄 거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결국 사인 세타와 동일하니까 얘도 약분할 수 있겠죠. 나머지 더 약분하니까 여기는 2, 여기는 지금 3. 그럼 더 이상 약분 안 되니 분모는 3 곱하기 9인 27분의 분자는 7 곱하기 2인 14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27분의 14인 5번을 체크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이라고 벌써 해줬어. 그럼 공차를 알려줬으니까 우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써서 이 n의 첫째 항이 뭔진 모르는 k다 이렇게 써놓고 들어갑시다. 근데 두 번째 여기서 깔아주는 조건이 절대값 a3-1 a6-3의 절대값을 씌워준 값이 같다를 만족한대. 그럼 우리는 이걸 수식으로 갖다 쓰다 보니까 a3은요 6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필요한 또 a6은 12 플러스 k가 될 것이니 좌변에는 지금 여기에서 1을 빼준 거에다가 절대값 그럼 5 플러스 k의 절대값이 될 거고 우변은 여기에서 3을 빼준 거의 절대값 그럼 여기는 지금 9 플러스 k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서 같다라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k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그냥 이 5 플러스 k가 9 플러스 k와 같거나 또는 5 플러스 k가 여기에 음수인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와 같다라고 써지는데 이때 이 첫 번째 이 방정식은 성립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이 방정식에서 보니까 이 k가 마이너스 14로서 k 값이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 얘 갖고 문제를 풀라는 거니 일반항 AN은 이 n의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이때 얘를 92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 그럼 얘가 92보다 커요. 그럼 이 n은 지금 99보다 커야 되고 그럼 이때 n의 값은 2분의 99보다 커야 되는데 얘가 49점 얼마요 이렇게 되니까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은 50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은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얘네만 지금 더한 값이 21이고 두 번째는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에서 14번째 항까지 합이 176이다. 여기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럼 우린 등차 수열 합식을 갖다 쓰면 되는데 첫 번째 이 조건에서 보다 보니 지금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이랑의 합을 말해줬는데 여기서 세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에 얘네 둘만 합한 거는 여섯 번째 항의 2배랑 같다라는 등차중항이라는 성립이 하니까 그러면 2A6에 더하기 A6이니까 여기는 3A6이 21이구나. 그럼 결국 A6이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근데 여기서 A6을 우리가 등차수열의 첫째 항도 공차도 모르니까 A 플러스 5D요.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연속한 것들 갖고 더해줬대. 그럼 말 그대로 등차수열 합식을 쓰려다 보니 2분의 지금 4부터 14까지의 항의 개수는 11개가 되고 거기에 첫 항은 네 번째 항인 A4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3D가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은 14번째 항인 A 플러스 13D요. 그럼 이걸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주니 2분의 지금 11 그리고 노란색은 2A 플러스 16D요. 얘를 2로 다 약분해주니 11에 A 플러스 8D요. 이렇게 되는데 그 값이 176이었다. 그럼 얘가 176이었으니까 양변을 11로 나눠주면 결국 A 플러스 8D의 값이 얘를 11로 나눠준 1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식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 둘을 연립해서 결국적으로 계산하면 A 플러스 5D가 우리는 7이었으니 빠지면 3D가 9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 공차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공차가 3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나는 일반항을 바로 갖다 쓰다 보니 얘는 3n에 아까 여섯 번째 항이 7이랬죠. 그럼 6을 집어넣었을 때 18이 되었고 여기가 7이 되려면 마이너스 11이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만들어줬구나. 그럼 최종 질문은 그게 40을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여기서 40을 만족하는 거. 그럼 3n이 51이 되고 그럼 이때 n의 값은 17이요. 그래서 17번째 항이니까 이때 원하는 k 값은 17로서 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 2차 함수가 하나, 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았을 때 그 두 2차 함수가 직선 x는 1, x는 2에서 x는 14까지와 만나서 생기는 14개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어차피 x좌표가 들어갔을 때 얘의 차이를 물어본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1, 2 해서 14까지 들어간다면 나는 일반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냥 k였었을 때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 위의 좌표는 k, 이 위의 함수식에다 대입하면 되니까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5요. 이렇게 표현됐을 거고 여기 아래점 좌표는 k, 이 아래에 있는 함수인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때 이 둘의 길이는 얘 y좌표에서 얘 y좌표를 빼준 값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k일 때 즉 x는 k일 때 그때 길이가 빠지니까 3k 플러스 4가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럼 거기에 k 대신 1부터 우리는 14까지 집어넣는데 그것들을 합할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시그마를 갖다 써서 표현해도 되겠구나.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 3k 플러스 4 얘를 구하세요. 그럼 시그마 공식을 써도 되지만 다시 상황을 보니까 얘는 일반항이 1차식으로 등차수열합이니까 나는 이때 그냥 등차수열합으로 구할래. 그럼 2분의 항개수가 14개고 거기에 첫항 1 집어넣으니까 7 거기에 플러스 끝항 14가 들어갔을 때죠. 그럼 14가 들어가면 14 곱하기 3은 42에 플러스 4니까 46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 약분을 해준 7
그리고 얘네 둘이 더해진 53. 그래서 7 곱하기 53을 답으로 갖다 쓰라는 거구나. 그럼 7, 3, 21에 7, 5, 35니까 371이다 라는 답으로서 답은 1번을 체크 이렇게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 수열 자체가 다시 성립을 한대요. 그럼 우리는 이 등비 수열이라는 말에 의해서 얘 첫 장을 뭔진 모르는 A, 공비도 뭔진 모르니까 R, 그래서 n-1제곱 이렇게 썼는데, 그럼 우리가 새로운 수열인 4an, -an 플러스 1이라는 자체를 이 위에 있는 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4an은 지금 이 일반에다가 4를 곱해주랬으니까 4 곱하기 a 곱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갖다 쓰여질 거고,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n 대신 n 플러스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는 a 곱하기 r에 n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수 있겠구나. 근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을 계산을 하려다 보니 우리는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더할 때 인수분해처럼 문제를 풀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r에 n-1제곱으로만 묶어서 표현하면, 그러면 4a 거기에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a r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쓴 이유가 이제 이 수열이 첫 장이 12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로 표현이 된대요. 그럼 벌써 얘가 n제곱으로 되어 있는 형태니 공비가 r이다 라고 해서 r이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그럼 첫 장이라는 건 n 대신 1을 대입했을 텐데 1 대입하면 r의 0제곱은 1이니까 얘가 첫 장이 되겠지. 그럼 4a 마이너스 ar, 그럼 그게 12예요 이렇게 표현해 줄 거고요. 근데 r이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6a가 12요. 그럼 a 값은 2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구하라는 건 수열 A의 첫 장. 그럼 그건 우리는 원래 A라고 두었으니 A 값을 구한 2가 답이구나.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등비 수열 AN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때 가족권과 나족권에서 보니까 가족권은 그 등비 수열들을 6번째까지 합해줬대요. 그럼 우리는 등비 수열 합 공식을 갖다 쓸 수밖에 없고, 그럼 공비가 r로서 r-1의 첫 장 뭔진 모르니 a라고 될 거고, 공비 r에 한 개 쓰는 6개니까 6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일단 마이너스 63입니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식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근데 나식에서는요, 그 등비 수열들을 지금 다 곱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곱해준 걸 나열해서 쓰면 첫째 항은 a, 둘째 항은 ar, 셋째 항은 ar 제곱, 넷째 항은 ar 세제곱, 그냥 다 쓸게요.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까지 써있는 걸 다 곱하다 보니, 그럼 이 곱했었을 때 a라는 거는 지금 6번이 곱해져 있으니까 a의 6제곱이라고 갖다 쓸 수 있고, 그럼 이때 공비, r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지수끼리 다 더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얘는 1부터 5까지 합이 지금 15라는 걸 아니, 여기는 15제곱이야. 그럼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288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줬대요. 근데 여기 식에서 내가 먼저 건드릴 수 있는 건 이 좌변이 세제곱으로 같이 묶어줄 수 있으니, 그럼 a제곱 곱하기 r의 5제곱이 마이너스 288의 전체 세제곱과 같다라는 걸로써 a제곱 곱하기 r의 5제곱은 마이너스 288이라는 소리였구나. 이렇게 도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갖고 아직 방정식을 풀기면 뭐 하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 상황에서 마지막 이 결론까지 보고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해보겠지. 근데 결론을 보니까 지금 얘는 역수치해졌어. 그럼 A1은 A분의 1, A2는 AR분의 1, A3는 AR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AR 5제곱분의 1까지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등비 수열을 역수취해 준 것 또한 무조건 등비 수열이 됩니다.
그 상황이 공비가 R분의 1씩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건 등비수열 합식으로서 1 마이너스 공비 R분의 1에 첫 장은 A분의 1이니까 A분의 1에 1 마이너스 R분의 1의 한개수 6개 6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했었을 때 얘는 지금 분자 분모에 나는 뭘 곱할 거냐면 아래 7제곱을 똑같이 일단 곱하고 들어갈 겁니다. 분자 분모의 아래 7제곱을. 그럼 여기는 지금 아래 7제곱 마이너스 아래 6제곱이고 여기는 곱한댔으니까 얘한테만 곱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이때 A분의 1에 아래 7제곱 마이너스 R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 A는 분모로 올 거고요. 분자에 있는 건 아래 6제곱으로 묶어줘서 여기는 R-1 이렇게 쓸 거고 분자에 있는 건 R로 묶어주면 아래 6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 식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에서 양 분자 분모를 R로 한 번 더 나눠주면 R의 5제곱이 될 거고 이제 여기에 있는 식이랑 좀 얼추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럼 R-1분의 R의 6제곱 얘는 얘를 말하는 거고 그럼 그 값은 마이너스 A분의 63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거는요 AR 5제곱분의 1에 거기에 곱하기 저 파란색 대신 마이너스 A분의 63이라고 대입이 되었대요. 그랬더니 A제곱 R 5제곱에 마이너스 63인데 이거 우리 여기 쪽에서 찾아냈죠? 얘가 마이너스 288로 들어가면 되는 식이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이제 계산만 마무리 지으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 약분을 해주니까 7로 나눠주면 여기는 7, 9 여기는 7로 나눠주니까 7로 더 이상 안 나눠지죠. 그럼 이때 여기 값은 지금 288분의 3으로는 나눠지니까 3으로 나눌까요? 그럼 3으로 나누면 여기는 21 여기는 3으로 나누니까 96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줄 거고 또 3으로 나눠지면 여기는 지금 7 여기를 3으로 나누면 32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32분의 7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이때 99번째까지 합이랑 그리고 100번째가 11분의 1이라는 걸 알려줬을 때 얘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그마에서 얘 일반항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 나열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나열은 K 대신 1부터 들어간 게 첫째 항이니까 1 들어갔었을 때 1 곱하기 A1 마이너스 A2 더하기 지금 2가 들어갔을 때는 2 곱하기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3이 들어갔었을 때는 3 곱하기 A3 마이너스 A4 이렇게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지금 99까지 들어가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99에 A 99 마이너스 A 100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식을 이제 계산을 하려다 보니 얘는 A1 마이너스 A2였고요. 여기는 EA2 마이너스 EA3 여기는 3A3 마이너스 3A4 라고 나오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A2, EA2 계산하면 A2가 하나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EA3와 플러스 3A3도 계산하니까 A3가 하나가 남는구나. 그리고 그 앞에
A1이 있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 그럼 그 규칙에서 들어가다 보면 여기는 99A 99 마이너스 99 곱하기 A 100인데 이 규칙성에 의해서 얘까지 즉 플러스 점점점에서 여기까지는 하나가 남을 거고 나머지 계산을 못한 마이너스 99 곱하기 A 100이요 이렇게 쓰여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여기 쓰여져 있는 행동이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AK라고 쓰여져 있는 거와 동일하니 그럼 위에 쪽에서 알려준 값들을 대입해 주라는 논리밖에 없겠구나. 그럼 여기는 16이고 마이너스 여기는 99 곱하기 A 100인 11분의 1이요 이렇게 쓰여지니까 16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얘 답을 계산한 건 7이구나 이렇게 해서 답을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얘를 계산하래요. 그럼 우리는 수학에서 괄호 안부터 계산을 해줄 건데 명령어가 K니까 이 1차식에 대한 계산 즉 2 곱하기 K 1차식은 2분의 L에 L 플러스 1이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상수항 1 곱하기 L이니까 L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지금 L제곱 플러스 L에 마이너스 L이니까 최종 L제곱만 남을 거고 그럼 그 L제곱을 다시 계산을 하여라. 즉 시그마 L은 1부터 10까지 L제곱이요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산하는 제곱을 1부터 10까지의 계산은 암산에서 암기하고 있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385라는 답으로 바로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1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그럼 벌써 이거 갖고 일반항 찾으라.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에 첫째 항이 11이니까 플러스 14 이렇게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일반항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걸 더하래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양수음수 기준점을 나누니까 얘가 언제까지 양수고 언제까지 음수구나 라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지금 첫째 항이 11이고 그럼 가다 보니까 지금 네 번째 항까지는 2라는 걸로 양수가 될 건데 다섯 번째 항부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 음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여섯 번째 항은 지금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지금 어차피 15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15까지 상황을 본다 보면 그럼 15를 대입했을 땐 마이너스 45에 플러스 14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31이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우리는 양수 음수로 끊어져서 계산을 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양수는 절대값 씌워봤자 어차피 양수니까 얘의 그대로 합을 구하시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2분의 한개수가 4개에 첫항 11, 끝항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플러스 그럼 여기에는 절대값을 씌워주다 보니까 1, 4 이렇게 가는 다시 그냥 공차가 3짜리인 등차 수열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표현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얘의 합은 2분의 근데 한개수는 11개죠. 그래서 11개의 첫항 1 그리고 플러스 끝항 31로 계산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계산을 해주시니 약분을 해서 2 곱하기 13 더하기 여기는 계산한 게 32니까 약분을 해서 16 그럼 얘는 11 곱하기 16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는 26이고 16 곱하기 11이니까 16, 16이면 176이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럼 이걸 계산하니까 얘는 지금 202요. 이렇게 해서 답을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1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이차함수가 존재를 하고요. 그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및 경계에 포함되는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am이라 표현을 했을 때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나는 이 그래프를 표현을 해서 그려보면 y는 x제곱이라는 애는 지금 1,0 꼭지점으로서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y는 x제곱이고 그리고 이 이차함수는요 x-n의 제곱에 플러스 n제곱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n,n제곱인데 그럼 n,n제곱은 예를 들어서 n
여기 있어서 n,n제곱.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구나. 그럼 이때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수점의 개수를 찾으래. 그럼 나는 여기에 자연수가 들어가는 형태에서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좌표가 k였었을 때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점과 여기 점 사이의 정수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그럼 그때 거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점의 좌표, 즉 k, 지금 k제곱 마이너스 2nk 플러스 2n제곱에서 여기 점 좌표 k, k제곱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에서 우리는 지금 얘가 정수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고, 근데 경계에 걸쳐 있는 것도 생각을 하랬으니 둘이 빼준 값에 마이너스 k제곱에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해준 플러스 1, 이게 개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게 k였었을 때 개수입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nk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실 거고, 근데 그 개수를 지금 나는 0부터 지금 어디까지? n까지를 일단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n까지니까 이거를 지금 시그마 k는 명령어가 k니 k는 0부터 n까지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에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할 때 k는 0부터니까 0인 항은 먼저 대입을 하면 2n제곱 플러스 1 거기에 더하기, 이제 시그마를 계산을 하다 보니 k, 여기가 지금 1부터로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0인 거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2n 거기에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에 거기에 더하기 2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n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2n세제곱 플러스 n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러면 여기 약분되니까 얘는 n 곱하기 n의 n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가 있었으니 마이너스 n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 거기에 플러스 2n세제곱 플러스 n에 그리고 2n제곱 플러스 1까지 있네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n세제곱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고 쓰여지는 게 결국 an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죠. 거기서 우리는 k는 1부터 5까지 이제 ak를 구하랬으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세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을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 그럼 이걸 계산하니까 세제곱은 2분의 5 곱하기 6의 전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6분의 5 곱하기 6 거기에 플러스 곱하기 11 플러스 k 1차식이니까 2분의 5 곱하기 6 거기에 플러스 5요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15의 제곱이니까 225가 나올 거고 6 약분하니까 55가 나왔으며 여기는 약분하니까 15 거기에 플러스 5요 계산하면 280 더하기 계산하면 20 그럼 최종 답은 300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답을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수열 AN에 대한 점화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2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번째와 AN번째를 더한 거다. 그럼 이거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등차 중앙의 표현이고 그걸로 정의되어 있는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값을 알려줬어. 그럼 벌써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으니 나는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준 값이 공차 3개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서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9가 3D요. 그럼 여기는 12가 3D고 결국 공차가 4라는 걸 알고 들어가겠죠. 그럼 일반항 AN이 4N에
거기에 지금 둘 짱이 마이너스 19랬으니까 8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9가 나오려면 여기는 플러스 27, 아니 마이너스 27이라고 쓰여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질문이 그 수열 AN의 첫 짱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표현하는데 그 합의 값이 최소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질문했어. 그럼 우리가 지금 합의 값이 최소가 된다는 건 n번째 항의 값은 n-1보단 작고 n 플러스 1번째 항보다는 커져야 되는데 이게 등차 수열에서는 지금 값이 작아지려면 n번째 항이 더해진 얘가 음수가 더해지고 그리고 값이 다시 커지려면 여기 상태에서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은 양수가 되는 지점. 즉 나는 제일 마지막 음수가 되는 지점까지 합을 해라 라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럼 결국 이 일반항 4n-27이 언제까지 음수일 수 있는지 확인해라. 그럼 이때 n값이 4분의 27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지금 6점 얼마 이렇게 표현되니까 딱 6번째 항까지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답이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첫 장은 1이고요. 그리고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데 an 플러스 2번 장은 n번 장에다가 4를 더해준 값이랑 같은데 그때 n은 1, 2, 3, 4만 들어가래. 그럼 a1, a2 그리고 a3인데 이때 n 대신 1이 들어가면 a3부터 표현하겠지. 그럼 이거는 a1 더하기 4랑 같아요. 근데 a1이 1이었으니까 그럼 a1이 1이었기 때문에 a3는 5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A4, 2가 들어갔을 땐 그때는 A2 더하기 4랑 똑같다. 그리고 지금 3이 들어갔을 땐 A5가 A3 더하기 4랑 같은데 이때 A 세 번째, 즉 5라는 걸 찾았으니까 여기는 9요 이렇게 쓸 수 있고 4가 들어갔을 때 A6 그럼 이때는 A4 더하기 4랑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상태에서 우리는 두 번 짱이 뭔지를 모르니까 x라 두면 여기는 x 더하기 4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4가 들어갔으니 여기는 x 플러스 8이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근데 두 번째 나 조건에서 보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 플러스 6이 an이랑 같대요. 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삼각함수 때 배웠던 주기함수처럼 얘도 6개마다 주기가 돌아가는구나. 즉 이렇게 6개마다 돌아갑니다. 그때 K는 1부터 30개까지 합한 값이 45래. 근데 내가 지금 6개마다 돌아가니까 이 6개의 먼저 합. 그러면 1, 5, 9. 얘 먼저 더한 15에 더하기. 지금 X와 X 플러스 4와 X 플러스 8. 그럼 3X 플러스 12. 그럼 얘의 합이 총 지금 6개씩 돌아가는데 30까지 가니까 5개가 있을 거라. 곱하기 5가 45가 되었어요 라고 식이 쓰여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상황에서 지금 양변을 5로 먼저 나눠주니 9. 그럼 여기는 3x 플러스 27이 9가 되고 그럼 3x는 지금 마이너스 18이요. 그럼 이때 x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먼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최종 구하라는 건 10번째 항의 값을 구하래. 그럼 10번째 항의 값은 나는 6개마다 돌아간댔으니까 얘는 4번째 항과 동일한 거고 4번째 항은 x 플러스 4였는데 x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여기 최종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관계식이 8의 배수임을 설명을 하래요. 그래서 1이었을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줬고 AK가 즉 K번째 성립한다는 걔가 8의 배수라고 했었을 때 그때 n은 K 플러스 1인 AK 플러스 1은 이렇게 쓰여지는데 여기서 뭐하라는 과정은 AK 플러스 1에서 AK를 빼준 식을 갖다 써라. 근데 AK 플러스 1은 지금 5의 K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의 K제곱 플러스 1이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그럼 AK는 여기에 K가 들어간 식이랑 똑같을 거니 5의 K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의 K 마이너스 1제곱 거기에 플러스 1을 빼주세요 라는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 지수끼리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얘네끼리 먼저 표현했을 때 지수가 작은 걸로 먼저 묶어주니 5의 K제곱 거기에 곱하기 그럼 5의 1제곱인 5에서 얘는 빼기
1이요 이렇게 갖다 쓰여질 거고, 두 번째 여기 식도 계산을 하자라는 거예요. 얘는 2 곱하기 3의 k-1제곱으로 묶어주니 그럼 여기에는 3, 거기에 마이너스 여기는 1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리고 당연히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니까 얘는 4 곱하기 5의 k제곱 2인데 2 곱해졌으니까 4 곱하기 3의 k-1제곱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때 이 가식은 곱하기로 얘로 묶어졌으니까 결국 얘는 4의 5의 k제곱 플러스 3의 k-1제곱이라고 쓰여지니 가에 들어가는 이 숫자는 4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찾아줄 수 있고요. 근데 두 번째 나조건에서는요, 얘는 뭐이므로 8의 배수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 그럼 뭘 써? 얘가 지금 4가 곱해져 있으니까 8의 배수가 된다라는 건 2의 배수임을 찾아주면 되지.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5의 k제곱 플러스 3의 k-1제곱에 여기에 k에 들어가는 건 자연수만 들어가니까 얘가 홀수고, 여기도 무조건 홀수기 때문에 홀수 더한 건 무조건 짝수인, 즉 2의 배수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나의 조건은 2의 배수여 라고 쓰면 되겠구나. 그럼 이때 가는 4고 나는 2의 배수라는 조건을 찾아주면 그 답은 3번을 체크해서 답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AB 길이와 BC 길이와 그리고 넓이가 2인 예각삼각형 ABC가 있다. 그럼 이 예각삼각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넓이라는 힌트를 주어진 거는 두 변과 끼인 각으로 이 B라는 거를 세타라 두었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저 관계식에서 넓이 구하는 식을 쓰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럼 그 값이 2예요 라는 걸 계산해서 사인 세타가 5분의 2라는 걸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설명을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변 AB와 BC를 각각 한 변을 하는 정사각형을 갖다 그렸대. 그럼 얘가 지금 정사각형, 여기도 정사각형. 그럼 DB의 길이는 2, B2의 길이는 5요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그리고 두 점 D를 연결했을 때 D를 한 변을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결국 얘도 정사각형인데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최종적으로 D2의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D, 여기 길이죠. 그리고 세타 알려줬으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얘는 코사인 법칙으로 얘를 구하라는 거고, 그럼 코사인 법칙을 갖다 쓰면 4 더하기 25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5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요 이렇게 지금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는 지금 코사인 세타라고 변경이 되며 얘가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사인 세타를 알았을 때 코사인 세타는 직각삼각형을 갖다 그려서 5, 그럼 여기는 루트 21, 즉 5분의 루트 2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여기 계산한 게 29,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20 곱하기 5분의 루트 21을 하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29 더하기 약분해주니까 4루트 21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0번 문제 답을 구했다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B가 6, AC가 10, 그리고 각 A가 120도였었을 때, 그럼 이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 A, 지금 B, C가 있었을 때 여기가 6, 그리고 여기가 10, 그리고 이 각이 120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줬대요. 근데 거기서 각 A를 2등분한 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그럼 여기서 각을 2등분, 즉 60도로 나눠준 얘를 D라 표현을 해줬고, 최종 구하라는 건 AD, 즉 각 2등분선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건데, 이건 짜여진 문제로서 나는 이때 상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로 잘라서 구하는 방식으로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그럼 ABC의 넓이는 두 변과
끼인 각 120도로 2분의 6, 10, 사인 120도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데 사인 삼각형 ABD는 두 변 6과 X와 끼인 각 그럼 2분의 6, X 사인 60도로 갖다 쓰시면 되고 ACD에 대한 넓이도 X10 이렇게 끼인 각으로 2분의 1, 10, X 그리고 사인 60도로 갖다 적으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주다 보니 양변에 2분의 1 다 나눠주시고 그리고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인 60도도 다 나눠주시고 그럼 이때 여기서 남아있는 건 60 여기서는 6x 그리고 여기서는 10x 이렇게 남아있죠. 그럼 결국 16x가 60이 되는구나. 그럼 x는 16분의 60으로서 약분해서 4분의 15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 합을 알려줬는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쓸 수 있는 건 등차 중항으로서 얘는 지금 2배 8번째 항과 18번째 항의 중간값 즉 2분의 26으로서 13번째 항의 2배랑 같습니다 라는 걸 먼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 이걸 표현한 이유가 나는 지금 여기서 10번째와 16번째 항 그리고 6번째와 20번째 항 얘네들이 각각 등차 중항으로서 얘도 2A13을 의미하며 여기도 지금 2A13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겠지. 그럼 최종 구하라는 건 얘는 4A13 이걸 구하라는 거니 그럼 여기다 2배만 해준 24예요 라고 답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1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이 8이고 그리고 점화식을 이렇게 알려줬대요. 근데 이 점화식에 대해서 보니까 AN 플러스 1번째 항이 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AN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갖고 나는 지금 수열들을 봤었을 때 두 번째 항은 1이 들어간 거니까 첫째 항 A1 근데 A1은 8이었으니까 8의 4분의 1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세 번째 항은 2가 들어간 거니까 A2 즉 8의 4분의 1제곱에 거기에 다시 4분의 1제곱이 되는구나. 그럼 이때 네 번째 항은 여기서는 이 8의 4분의 1제곱에 다시 4분의 1제곱에 거기에 4분의 1제곱이었어지니까 여기는 8의 4분의 1의 세제곱이요 이렇게 맞춰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규칙 갖고 보다 보니 나는 최종 10번째 항의 값을 먼저 구하자. 그러면 A10 10번째 항은 8에 거기에 지금 4분의 1에 여기서 네 번째 항이었을 때 세제곱으로 줄었으니 그럼 10번째 항이었을 때 여기는 9제곱으로 줄겠어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최종 로그 2에 거기에 지금 A10인 얘를 대입해라. 그럼 8에 4분의 1에 9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겠구나. 그럼 이걸 계산하면 지금 이때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2의 3 이렇게 써질 거고 그럼 이 진수 얘가 앞으로 빠져나오니 3 곱하기 4분의 1에 9제곱이요 이렇게 쓰겠구나. 그럼 얘는 4의 9제곱분의 최종 3이 되는 거고 그게 4의 9제곱분의 P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최종 구하려는 P의 값은 3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2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첫째 항은 1이고요.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에 대한 점화식이 조건식으로 쓰여 있는데 거기서 20번째 항을 구하래. 그럼 얘는 규칙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일일이 다 구해볼 수밖에 없으니 A1이 1이었으면 A2는 n 대신 1이 들어간 거고 그럼 이때 1 들어갔었을 때 계산한 값을 즉 A1의 값이 10보다 작으면 그럼 얘가 10보다 작으니까 아래 위에 쪽에다 대입해서 3을 더해준 4 그러면 A3는 또 10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겠죠. A2가 지금 여기 7 그러면 A4는 또 작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10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10이니까 크거나 같으면이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다 집어넣겠지. 그럼 이때 A5의 값이 여기서 4가 빠지니까 6 이렇게 지금 적혀질 수 있으면 그러면 A 다시 6은요
위에다 다시 집어넣으니까 9. 그러면 A7은 또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12. 그러면 A8은 여기서 줄어들었으니까 8. A9는 또다시 3이 더해준 11. 그러면 A10은 11을 다시 여기 상태에서 커졌으니까 4가 빠진 7. 그러면 A11은요? 그러면 여기서 위에다 집어는 10 이렇게 나오시겠지. 그런데 여기 상황에서 지금부터 보니까 70으로 반복되는 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구나. 그럼 이때 여기의 흐름들이 반복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버려놓고서 들어가니 지금 얘는 18을 나눠주면 되겠구나.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마다 반복이 되니까 7로 나눠준다면 그럼 이때 여기서 2고 나머지가 4가 되겠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인 얘랑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20의 값은 A6인 값인 9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파스칼 4회 문제 다 풀어봤고요. 모르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